아빠는 경찰입니다. 장윤기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의 충격은 범행 자체를 넘어서 경찰 조직의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이채원 양 어머니 이 수사 당국을 향한 호소 듣고 오겠습니다. 채원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왜 다시는 집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는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아니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억울하게 색을 마감한 저희 딸 채원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 어머니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정작 경찰은 있던 법도 어겨가면서 수사 자체를 교란시켰습니다. 자, 장윤기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임주혜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안진용 기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지금 무려 6명이나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 한꺼번에 자리에서 다 물러난 겁니까? 네, 일단 경찰청에서 이 장윤기의 아버지와 또 어떤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강력팀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 직위해제된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죠. 자, 그 외에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체포된 강력팀장 소속 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겁니다. 일단 이 강력팀장 A 경감 같은 경우는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이 케이블 타이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요 증거를 또 이제 인멸했다는 혐의로 전날 체포가 됐고요.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됐고요. 또 A 경감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원들도 역시 이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즉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불거져 이에 대한 이 적법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광주지검도 이날 광주 광산서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중요한 거 단순히 이들 6명을 넘어서 또 다른 개입이 있었는지, 윗선에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지금 리얼돌과 휴대전화, 케이블타이, 블랙박스, SD카드까지 이렇게 4개 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경찰들이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수사 처음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리얼돌은요 지금 부친이 없앤 거고요. 메모리 카드나 케이블 타이는 누가 없앴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경찰이 없앴을까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 케이블 타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케이블 타이가 범죄에 사용된 데는요, 신체를 결박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들, 특히 내심의 의사가 성범죄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를 입증할 때요, 구매 내역이라던가 검색 기록을 살펴봅니다. 이때 케이블 타이를 구매했다거나 아니면 케이블 타이 사용법을 검색해 본 건요, 네.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성범죄 동기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장윤기가 범행 당시에 사용했던 그 타고 있었던 SUV에서 케이블 타이 실물 자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던 강력한 증거인데요. 당시에 이 차량을 압수수색했던 그 영상을 보면 케이블 타이가 조수석 쪽 아래 이 선반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이건 아마도 이 수사팀장이 인멸한 것 아니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까지 나왔을 텐데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장윤기의 아버지와 어떤 사전의 조율하에 실제로 없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별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없앤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만약 누군가 관여했다면, 특히 수사기관이 개입했다면 문제는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저희가 지금 놓칠 수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지질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는데 내부에서도 몰랐냐.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려왔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이다. 자, 이런 주장이 제기됐을 때 당연히 우선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다면은요, 그런 경찰들은 다 업무 배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요, 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미 긴급 체포된 그 팀장과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고 했지만은 그 팀장 아래서 일했던 다른 수사관과는 또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실제로 이 수사팀 소속 김모 경사가 살인범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다들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한 녹음 파일이 7일 확보가 된 겁니다. 자, 실제로 두 사람은요, 과거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죠. 이게 한 번의 전화 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차례 전화 통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 장윤기 아버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즉, 이런 관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애초에 경찰 간부인 것을 함구하라는 이야기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한 범죄 전문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범인의 아버지가 알던 경찰 간부기 때문에 봐줬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뭐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야 기본적인 수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가족이니까 직무를 배제시킨다던가 뭐 이런 조치 같은 게 없나 봐요, 매뉴얼상? 전혀 없습니다. 배당이 그 형사팀에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장윤기의 얼굴을 아는 형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장경감의 얼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해서 미리 뺐어야 됩니다. 광산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사팀 단 몇 명과 장윤기 아버지 간의 유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원 사이에 오간 전화를 보면은 윗선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자님, 위에서부터 누가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이게 단순한 결탁을 넘어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지 않은가, 굉장히 큰 그림이 있지 않은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상황을 보면은요, 두 사람 사이에 아는 사이였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의혹이었거든요. 그걸 넘어서 이제 보면은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윗선에서 장윤기 아버지인 내가 경찰행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후배 경찰관이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윗선이란 키워드, 그리고 지시가 떨어졌다. 즉, 이거 관련해가지고 누군가가 윗선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주고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상 성역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도 조금 더 석연찮게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전화통화가 언제 이루어졌냐. 5월 6일 오전 8시입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날 장윤기가 긴급 체포됐다는 거죠. 예. 긴급 체포가 되고 바로 다음날 오전 8시에 전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 간단히 정말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곧바로 통화가 온 것인지, 혹은 그 이전부터 장윤기의 범행 사실을 경찰 내부적으로 누군가, 일단 아버지는 알 수 있었겠죠. 예. 혹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조직적인 은폐가 시도되고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MBC에서 하나의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범행 직후에 서장 주재의 긴급 회의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긴급 회의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혹시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 관련해서 또 나온 이야기는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의심을 해보기로는 아버지가 나서서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김지훈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아버지가 움직이기 전에 경찰 내부에서 먼저 움직였을까, 먼저 조치가 있었을까, 이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범행 직후에 이제 경찰서장 주재 회의도 있었다는 정황,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의심을 커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와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를 없앤 행위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 쟁점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초기에만 해도 묻지마 살인이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강간 목적의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죄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형량 차이도 있는데요. 예. 이게 그냥 일반 살인과 강간 살인의 경우에 형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 강간살인, 뭐 혹은 강도살인 이런 식으로 결합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붙어 있는 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죄가 성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의도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범죄의 동기 입증이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 입증을 할 때 이 정황에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 그 중에 핵심이 이 리얼돌이라든지 케이블 타이 같은 증거들이거든요. 그것을 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했다라는 취지로 아버지가 폐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조직적으로 이 증거를 인멸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과 그 공권력이 동원이 됐는지 이런 의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중요한 증거들이 이 수사팀장이 이제 케이블 타이를 없애고 아버지가 리얼돌을 없애고 이런 과정에서 네. 결정적 단서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친족 특례 때문에 증거인멸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현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다른 제목으로는 처벌이 좀 불가합니까? 증거인멸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친족 특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이게 처벌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예. 형법상 친족이 본인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본인이 직접 모든 증거 인멸에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본인이 자기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지만 자기가 자기 증거를 남에게 부탁해서 인멸했을 때는 또 처벌이 되거든요. 예. 이런 법리들을 고려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 아버지가 수사팀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한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다 같이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우리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봤었던 거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강간 등의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의혹을 더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이게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잖아요. 이 최저 형량의 차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성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했다, 강간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은요 최저 하한선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부터 어떤 형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살인이라는 정말 이 극악무도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무기징역 어차피 선고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어떤 범행의 동기, 목적을 밝히는 것은 수사의 시작이자 수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초기 수사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번 한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이 초동 수사의 중요성,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요. 최종적인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한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지금 장윤기의 차에서 사라진 케이블 타이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장윤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큰 유착 관계를 추측하게 네? 하는 것 같아요. 이 케이블 타이가요, 분명히 이 SUV에 있었던 그 영상은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이 케이블 타이 압수조차 하지 않은 거겠죠. 이 케이블 타이가 담겨 있는 채로 아마도 어차피 그 다음 날 아버지에게 이 SUV 인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료, 이 물증을요 영상으로만 남겨두고 이 수사할 당시에 목록에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인다했다는 거. 케이블 타이의 중요성은 경찰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거든요. 여러 사건에서 중요 증거로서 성범죄 목적을 밝히는 단서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압수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넘겼다. 증거인멸에 어느 정도 가담했다고밖에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아버지가 인멸했다면요, 또 증거인멸,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이걸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거나 아니면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고 여겨진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네.
김지훈 변호사님, 지금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가 나온 보도가 맞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성범죄 목적이라든지 납치 목적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예.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윤기 자체의 범행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다만 이거는 이제 사진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입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케이블 타이가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아버지와 그리고 다른 혹시 개입할 수 있는 제3자 혹은 수사기관의 범죄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요. 장윤기의 범죄 죄명이 강간살인, 그러니까 여러 이제 더 중하게 처벌되는 강간살인 결합범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짧게 이 얘기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 의미를 알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거를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이제 검찰이 밝혀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 관련된 얘기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네.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이 들여다본다.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 체킹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됐거나 미비했던 수사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과연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으면 어떻게 됐을지를 고민해 보게 되는데 앞서 이제 부천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는 중상해 혐의였는데 검찰로 가서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가 과연 맞는 것인지 경찰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지 사실 이번 장윤기 수사에 굉장히 큰 명운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